자, 이제 또 앞에 화면 볼게요. 이번에는 모달과 팝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일단 자, 모달과 팝업, 일단 이 둘에 대해서 얘네가 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팝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보셨을 법한 팝업 창,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특징이 뭐냐면 아예 새로운 창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 새로운 창이라는 건 별도의 주소를 가지게 되고요. 어떤 요청 주소를 가지게 되고 그 응답으로 그려진 진짜 말 그대로 하나의 창이에요, 창. 이런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창으로서 열리게 된다. 네, 이게 적절한 예시가 어디에 있을지는 요즘에 팝업을 또 잘 안 쓰다 보니까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잠깐 녹화를 끄고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이 녀석은 그 페이지를 같이 사용하는 별도의 레이어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명확한 차이가 좀 존재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사에 나가서 개발을 하다가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통해 요구사항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건데 간혹 가다가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 얘기하세요. 뭐 이거를 팝업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구사항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원했던 게 팝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게 모달이고 어떤 게 팝업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여지는 그 메인 페이지 말고 별도의 창이 뜨는 걸 다 팝업이라고 생각을 보통 하세요.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팝업을 요구를 하셔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저도 경험이 좀 적었기 때문에 팝업으로 작업을 해서 결과물을 보여드렸더니 이거 말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도 요구사항에 팝업이 써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팝업인지 모달인지 확실히 체크를 하고 작업을 하셔야 두 번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 둘은 단순하게 보여지는 것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만들어내는 방법이 좀 많이 달라요. 전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아직도 우리가 갖고 있었군요. 얘는 이제 지울까요? 테스트용 이 아작스 비동기 통신이었으니까 이 녀석은 이제 제거를 좀 하죠. 얘네 빼버리고 제가 이 안쪽에다가 DIV를 하나 만들어서 DIV 2개, 그리고 하나는 모달 예시, 하나는 팝업 예시,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줄게요. 스판을 하나씩만 달아줄까요? 자, 그리고 이 녀석들을 클래스를 하나 지어주겠습니다. 모달 이그잼 팝업 이그잼, 이렇게. 자, 일단은 먼저 팝업부터 진행을 해볼 겁니다. 팝업이랑 모달은 둘 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간단한 녀석이지만 팝업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이 팝업 이그잼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이 팝업 예시라는 이 녀석을 제가 클릭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우리 common.js 만들어 놨던 거 이쪽으로 가서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하나 작성하도록 하죠. 달러 팝업 이그잼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클래스로 찾을 거야. 이렇게 적어주고요. 얘한테 클릭 이벤트를 하나 걸어주도록 할게요. 자, 클릭이 발생했을 때 실행시킬 함수 펑션으로 제가 이런 걸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는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고, 여기다가는 스타일을 좀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실제로 그런 걸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 정도만 일단 넣어볼까요? 자, 그리고 open url까지 usr에 홈에 팝업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이 변수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 윈도우 open 여기다가 open url 하나 넣어줄 거고 팝 옵션 넣어주도록 하죠. 자, 이러면 이제 팝업 이그잼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가진 녀석을 클릭을 했을 때 이러한 변수 생성을 한 뒤에 윈도우 오픈 이건 새 창을 열겠다는 뜻이에요. 윈도우 오픈은 새 창을 연다라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usr 홈 컨트롤러에다가 저 녀석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거 없앴으니까 여기다가 이걸 바꿔주죠. 팝업이라고 달아주고 그 다음에 JSP를 그냥 하나 띄워버릴 거예요. 그리고 usr에 홈에 팝업이라고 하는 팝업.jsp 하나 만들어서 그 녀석한테 이를 넘겨줘 라고 요청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홈에다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팝업.jsp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팝업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하나 넣어줘 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 사이트로 갔을 때 이제 모달 예시 팝업 예시가 나왔는데 팝업 예시를 클릭하면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이러한 변수의 값대로 세팅이 됐으니까 이 경로한테 요청을 보낸다고요. 이 URL로 요청을 보내는 거고 이러한 옵션을 가진 창을 띄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갔을 때 떠질 창은 이 JSP 파일이 되는 거죠. 왜냐면 요청을 얘가 받을 거니까. 그 동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팝업과 좀 느낌이 달라요. 이거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팝이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달아주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팝으로 나오게 새 창을 띄울 거면은 그 가운데에 팝이라는 걸 달아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진짜 팝업 창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가 처음에 위치가 여기 있었죠. 이거에 대한 위치를 우리가 사이즈 정하는 거고 위치 정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단순하게 위치를 어떻게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그때그때 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하나쯤은 검색을 해 보셔야 돼요. 팝업 옵션 jQuery 팝업 창 이라고만 쳐도 쓸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이런 속성들이 좀 있습니다. 사이즈 정의 이렇게 사용 여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창을 띄우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좀 상황이 그때그때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애초에 이걸 좀 아니다 이거 그냥 두죠. 일단 얘는 그냥 두고요. 자, 그럼 이렇게 떴던 이 팝업은 별도의 주소를 가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브라우저로 연 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주소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주소를 변경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런 게 안 돼요. 수정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경로 이동, 다른 뭐 기능을 또 만들 수는 없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팝업.jsp 이 녀석한테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메인에도 있으니까 이 헤드를 불러오는 거를 이렇게 아예 가져와서
여기다가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헤드를 불러왔으니까 푸터도 불러오면 좋겠죠? 이런 것도 하나 달아주고, 그리고 이 C셋을 쓰기 위해서는 얘도 하나 필요하니까 가져와주고,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팝업, 다시 팝업을 띄워보겠습니다. 팝업 예시를 누르면 창이 떴는데 이 탑바를 가지고 있죠? 자, 이 탑바를 누르면 얘가 동작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죠, 얘. 지금 여기서 로그인 되어 있던 거를 세션을 유지하고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르면 들어가지네요. 노티스 들어가지죠? 기능 됩니다. 이게 되는 이유, 우리는 여기다가 요청을 변경시키는 세팅을 다 해놨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직접 입력은 안 되지만 버튼을 눌렀을 때 요청이 변하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기능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좀 다른 형태, 다른 모양으로 새 창을 하나 띄운 거랑 진짜 동일한 개념이에요. 로그아웃도 되고요, 조인도 되고요, 다 됩니다. 안 될 거 없어요. 다 되고요. 이런 식으로 팝업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구체적인 디자인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버튼, 뭐 체크박스를 통해서 7일 동안 열지 않기, 이런 기능들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직접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걸 해보다가 프로젝트에 좀 추가를 하기 위해 만들어 보다가 뭔가 좀 이거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되네 라는 게 있으면 그때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찾아보시면서. 팝업은 간단하게 이 정도만 보여드릴 거예요. 요즘 사실 팝업을 잘 안 쓰는 추세기도 해서 굳이 뭐 디테일하게 내용을 들어갈 것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딱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옵션 정하고 URL 정해서 윈도우 오픈으로 띄워버리는 거예요. 팝업은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팝업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사실 모달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것도 모양을 좀 바꿔야겠다. 모달이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 생각은 해야 돼요. 모달 같은 경우는.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요청이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아예 없어요, 모달은. 왜냐면 애초에 메인이라고 하는 그 페이지 레이어를 같이 쓸 거니까. 다만 별도의 레이아웃 하나를 만들어내서 그 녀석을 화면에 띄울 거냐, 보이게 할 거냐, 아니면 보이지 않게 할 거냐 라고 하는 설정을 통해 이 모달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우리가 다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디자인적인 요소로, 디자인적이라고 봐야 되긴 하겠죠. 스타일 CSS를 많이 사용을 해서 우리가 좀 그 처리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려운 개념은 전혀 아니고요. 되게 간단한 녀석입니다. 일단은 이 두 녀석 한 줄에 나오게 좀 해주고, 그리고 너무 붙어 있을 거니까 여기다가 이런 디자인을 좀 넣어줄까요? 사실 뭐 상관은 없지만 너무 또 티가 안 나니까 이렇게 얘를 조금만 띄워주죠. MR 한 10, 이렇게. 팝업 예시는 아까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나올 거고. 자, 이제 모달 처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달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 레이아웃 좀 만들어 낼 거예요. div 하나, 그리고 하나 더. 자,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이 녀석한테 클래스 부여합니다. 레이어 bg라고. 이렇게 합시다. 모달 레이어 bg.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은 뭐냐, 제가 모달인데 모달이라고 안 쓰고요, 팝업인데 팝업이라고만 쓰지 않아요. 이미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라이브러리가 제공하고 있는 클래스 이름으로 존재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이름들을 피해서 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클래스나 이런 걸 부여를 할 때는 만약에 라이브러리에 정확히 들어있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내용을 파악한 게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기능과 일치한다면 사용을 하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쓰고자 하는 거랑 좀 다르다면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름은 당연히 다른 이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름 짓거나 할 때 한 번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전혀 없을 법한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좀 바람직합니다. 대신 의미는 또 갖춰줘야 되고요. 애매하면 만들어 놓고 안 된다.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코드에 없는 것 같다. 그럼 그때 확인해 보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 이 녀석도 클래스 하나 줄 겁니다. 여기 모달 레이어. 자, 그럼 이 안에는 H 필요 없고 div 하나 만들어서 이게 모달 창이야 라고 하나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div 하나 만들어서 로렘 하나 달아줄게요. 그리고 버튼 태그도 하나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 녀석한테는 close라고 하는 버튼 이름 달아주겠습니다. 여긴 폼 같은 거 없으니까 버튼이 가지고 있는 기본 타입은 당연히 버튼입니다. 그리고 얘한테도 클래스를 부여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는 지금 당장은 화면에 그냥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죠? 왜냐면 우리가 그 HTML 태그를 사용했고 그 안에 텍스트를 넣어놨고 얘를 그냥 화면에 당연히 그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모달 같은 이런 녀석들은 처음에는 화면에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지 모달은 보통 처음에 화면에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안 볼래 라고 하면은 그때 화면에서 사라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모달은 사실 모달이 적용되어 있는 페이지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확인이 가능한 거고 여기서 더 이상 보지 않을 거야 라고 클로즈라든가 이런 기능을 써서 얘를 꺼버리면 사용자는 얘를 다시 키기 위해선 새로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메인 페이지를 처음으로 새로 들어오는 거. 뭐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뭐 7일 동안 보지 않기 이런 걸 눌러놓지 않은 상태로 그 페이지를 다시 들어가면 모달은 다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동작하게 하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그게 모달이 맞습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다 사용을 하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가려놨다가 얘를 누르면 모달이 뜨는 형태로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 당연히 이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페이지가 떴을 때 바로 모달부터 보여줄 거다라고 하면 그냥 보여지게 한 뒤에 클로즈를 눌렀을 때 그냥 사라지게 하는 거. 원래 제가 하는 것보다 더 간단해질 거란 얘기예요. 어려울 건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 만들어 준 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CSS 작업을 좀 할 겁니다. 이런 거 따라치실 필요 전혀 없는 거고 그냥 저런 식이구나 라고만 느끼시면 되는 건데 보자. 일단은 모달 이그제 아니다 이 녀석 말고 모달 레이어 위치 라고 하는 이 클래스한테 이런 걸 좀 적을게요. 우리가 배운 앱솔루트죠? 대충 뭐 어떤 느낌으로 하려는 건지 느낌이 좀 오시나요? 앱솔루트 유령이고 탑0부터 바텀0까지 다 0이면 화면 전체 그릴 거고 근데 RGBA로 000인데 0.5다. 검은색을 조금 투명하게 비춰 보이겠다 라는 느낌이고 이따가 실제로 한번 보시면 느낌이 좀 올 겁니다. 그 다음에 모달 레이어 이 녀석한테는 얘도 포지션 앱솔루트 부여를 할 거고요. 탑 50%, 레프트 50%, 그리고 트랜스폼 이것도 우리가 다 했던 건데 트랜스폼을 사용해서 translate x 마이너스 50% 그다음에 translate y 마이너스 50% 이거 수평 수직 정렬 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 옛날에 앱솔루트만 가지고 수평 수직 정렬 하려고 했을 때 처리했던 방식.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뭘로 해볼까?
이걸로 합시다. 제가 수업에서 많이 활용했던 이 녀석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화이트, 그리고 너비 500, 높이 500, 그리고 보더를 하나 씌워주죠. 자, 이렇게 해서 영역을 좀 잡았어요. 일단은 요만큼만. 그리고 나머지 얘를 보여주게 했다가 보여주지 않게 했다가 하는 거는 JS로 할 겁니다. 여기서 모달 이그잼을 클릭하게 되면은 펑션 실행할 건데, 이때 실행할 기능은 모달 레이어 BG, 이 녀석을 쇼 모달 레이어도 쇼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제가 버튼에다가는 이름을 안 달아놨죠? 이 녀석도 쉽게 처리하려면은 이름을 하나 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클래스로 부여를 하겠습니다. 클로즈 DM. 뭐야 이거? 클로즈. 여기서는 이 녀석들을 둘 다 하이드 숨겨버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하는 쇼와 하이드는 뭐냐면 우리가 디스플레이 블럭과 논이 있죠. 그거 만들어져 있는 함수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녀석을 디스플레이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쇼는 당연히 블럭으로 바꾸는 거고, 논이 아니게 바꾸는 거고, 하이드는 숨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일단 명칭부터가 애초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일단 하나 만들어주고, 기본적으로는 안 보이게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안 나오네. 디스플레이 둘 다 일단 달아줘 볼게요. 그러면 안 나오다가 제가 모달리시를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근데 지금 50, 50에 트랜슬레이트까지 50%가 줬는데 뭔가 잘못 썼나봐요. 트랜슬레이트 X. 얘가 화면 기준으로 가운데 정렬을 했는데 트랜슬레이트가 지금 동작을 안 한 것 같거든요. 트랜스폼이고 트랜슬레이트 X, Y 왜 안 됐지? 한번 볼게요. 이 영역 자체를 잡아서 얘가 갖고 있는 스타일, 얘가 지금 동작을 못하고 있네요. 왜 못했는지 보면은 property value 뭔가 잘못 썼다고 나오는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트랜스폼 타가 있나? 다시 쳐볼까요?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X 마이너스 50% 트랜슬레이트 Y 마이너스 50%.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됐네요.
뭔가 오타가 있었나 봅니다. 이렇게 화면 가운데에 위치를 시켜주고요. 클로즈 버튼 눌렀을 때는 얘네 둘을 숨겨라라고 만들어놨으니까 사라지겠죠? 요게 모달이에요, 요게. 이거는 요청이나 이런 걸 가지지 않고요. 그냥 메인 페이지에 있는 이 요청을 그대로 사용을 하되 지금 원래 그려져 있던 이 바깥에 있는 메인 페이지보다 이 녀석들이 화면의 더 위쪽에 위치를 하게 된 거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는 유령이니까 화면 그 이미지가 겹칠 수 있게 요소들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진 유령이란 녀석이니까, 그죠? 그리고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녀석과 레이어라고 하는 녀석을 제가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레이어 백그라운드, 그냥 레이어. 이렇게 처리한 이유는 이걸 하나로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영역을 굳이 나눠 놓은 이유가, 자 보세요. 모달이라고 하는 이런 녀석은 취소하는 버튼이 있기도 하지만 아예 화면을 다 덮은 제가 보여드린 이런 모달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 이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이 네모 부분 제외 이 바깥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에도 모달이 꺼지게 하는 기능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려면 여기를 클릭했을 때 얘네들이 하이드가 돼야 돼요. 이거를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랑 레이어가 나눠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로 합쳐졌다 그러면 여기를 눌러도 꺼져요. 이건 좀 문제가 있겠죠. 그 백그라운드가 합쳐져 있을 때 이런 데 누르면 잘 꺼지는데 그냥 클릭 이벤트 걸어주면 잘 꺼지는데 문제는 여기를 눌러도 꺼지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백그라운드라는 레이아웃과 레이어라고 하는 레이아웃을 나눠 놓고 이 둘을 겹쳐 놓으면 돼요. 그럼 백그라운드의 영역은 여기 부분이 될 거고 실제로 지금 여기 이 영역은 백그라운드보다 위에 레이어가 위치를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얘를 누른다고 꺼지지 않습니다. 그거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코드는 너무 간단하겠죠? 얘를 클릭했을 때 얘네 둘을 하이드로 숨겨버릴 거야 라고만 걸어줘도 이렇게 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쪽을 눌렀을 때는 안 꺼지겠죠? 이런 기능 이렇게 만들어 준 거다. 이것 때문에 레이아웃을 좀 분리를 해서 잡은 거다. 간단합니다. 이거 그냥 스타일에 약간의 이해를 하고 계시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뭐 모달 안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구조를 좀 더 이쁘게 갖추고 이런 거는 그 이후에 신경 써야 되는 디자인적인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X 표시 같은 것도 만들고 싶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X 표시 제가 하나 그냥 기억나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진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X 표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것 중에 앰퍼센트의 times라고 하는 이런 특수기호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건 보통 MBSP처럼 특수기호였겠죠? 이 녀석이 곱하기 표시입니다. 곱하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곱하기 표시는 사실 X로 생각하고 써도 되겠죠? 얘를 좀 사이즈를 키워서 이런 데다 갖다 놓으면 이거 그냥 X 표시처럼 쓸 수 있어요. 진짜로 X 표시를 만들고 싶으면 이제 뭐 디자인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선 두 개를 그려놓고 얘네들의 로테이트를 사용해 얘네들을 그냥 각도를 틀어버리면 돼요. 두 개의 요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럼 X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얘네들을 이 두 개의 요소를 하나로 합치고 있는 div 같은 걸 하나 만들어내서 이 녀석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동작해 라고 만들면 결국 얘 클릭하면 동작한다라는 거예요. CSS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고안해서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이콘 가져다 써도 되겠죠. 이거 폰트 어썸에 있는 거 거기에 당연히 X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CSS와 HTML 태그로만 만들어진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도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걸 쓰셔도 당연히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디자인들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보시고 모달이라고 하는 기능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보여지냐 보여지지 않을 거냐만 판단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만약에 메인 페이지가 딱 열렸을 때 이 모달은 처음부터 뜰 거고 사용자가 끄면 그 뒤부터 메인 페이지 기능을 할 수 있게 할 거야. 그럼 제가 뭐 하면 돼요? 얘만 없애면 돼요. 이것만 없어지면 얘는 페이지가 뜰 때 이 모달이 떠 있을 거잖아요.
그럼 사용자가 여기서 클로즈를 하고 났을 때 이제 기능을 쓸 수 있게. 그렇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모달과 팝업이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주제에서 이런 기능을 좀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자,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또 올려드리긴 할 겁니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오케이. 일단 이거부터 좀 올려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모달 팝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알려드릴 건 이 사이트예요. 크롬에다가 공공 데이터 포탈이라고 입력을 하고 들어오시게 되면 data.go.kr이라고 하는 이 공공 데이터 포탈이라는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이 사이트를 들어갈 겁니다.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공 데이터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한 페이지, 한 포털 사이트 안쪽에서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녀석이에요. 예를 들면 대전시 내에 있는 CCTV 위치 이런 거라든가 위치 정보, 아니면 주차장 위치 정보, 혹은 무슨 행사 정보, 이런 등등 기타 등등 대전시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공공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포털입니다. 얘는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찾은 다음에 이거 좋다, 내가 이거 써야겠다 라고 하면 요청을 보내요. 나 이거 쓰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겁니다. 얘네들이 쓰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 안 돼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또 따져가면서 내가 이런 데이터들을 제공받을 수 있냐 없냐를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됩니다. 여러분들 프로젝트 준비하실 때 생각보다 유용한 사이트가 될 거고, 얘로 제공받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우리가 API로 활용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사이트는 이제 개발자들의 입장에서는 API를 제공받기 위한 사이트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공해주는 API는 데이터예요, 데이터. 어떠한 기능을 담고 있는 API가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API로 받아온다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직 API를 제대로 써본 적은 없는데, 만약에 기능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API라고 한다면 지금 얘를 쓰는 것과는 살짝은 느낌은 달라요. 하지만 결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API 사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지금 이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정부 사업 많이 한다라고 했죠. 정부 사업 하다 보면 이 사이트 올 일이 정말 많아져요. 여기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또 찾아내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공받는 걸로 이제 교체를 좀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일단 지금 시간 있을 때 여러분들 회원가입 다 진행하시고요. 만약에 이 사이트를 절대로 난 안 쓸 것 같아, 이따가 그냥 강사가는 말이나 들어볼 거야 라고 하면은 일단 그냥 보셔도 돼요. 다만 필요로 한다면 회원가입 꼭 진행하시고 로그인을 해야만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 가입을 진행하겠습니다.